아버지께서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세요. 약 없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고지혈증 약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지혈증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고지혈증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를 예방하게 되면 뇌경색과 심근경색까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지혈증 하면 혹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과는 전혀 다른 증상입니다. 잘 모르시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지 않으면 고지혈증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얼마 전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세포막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 몸의 호르몬 중 하나인 성호르몬 합성에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혈관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소량만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원료들을 이용해서 간에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내는 것이죠. 간에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들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내가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노른자나 새우나 삼겹살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섭취만 무작정 줄인다고 해서 수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을 낮추겠다고 콜레스테롤 음식을 안 드시다가 오히려 그 대신에 당류라든지 아니면 당분 같은 식품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을 비롯하여서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술 이런 것들을 모두 적절한 비율로 줄여서 섭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섭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합성해내는 간을 괴롭히는 문제 요소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중에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중성지방 수치가 180이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을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한 가지 수치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의 수치를 이야기하냐면 고지혈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LDL도 지방이 많이 함유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와 LDL 수치를 모두 비교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의 범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방세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지방세포가 쌓이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남아도는 포도당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피하나 내장에 쌓아두게 되고요. 심지어 간에까지 지방을 쌓아두게 되어서 지방간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세포로 인해서 중성지방과 지방간까지 생기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만세포가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피하라든지 내장에 쌓이게 되고요. LDL 수치도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순서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맨 앞에 있는 지방세포의 증가, 즉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방세포가 줄면 인슐린 저항도 해결되고 중성지방도 지방간도 해결되고 LDL도 감소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해결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체중에 5kg 정도만 감소해도요. 고지혈증이라든지 지방간이 좋아져서 약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도 아니고요. 수술도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을 빼셔야 하며 어려우시다면
현재 체중에서 약 5% 정도만 감량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이요법이 있는데요. 간으로 흡수되는 영양 성분을 적절히 잘 분배하셔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할 때 주 타겟으로 삼는 것이 바로 LDL과 중성지방. LDL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은 여기에 기름을 더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LDL은 아무래도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드실 때 기름진 것을 많이 드셨을 때 상승하는 편이고요. 중성지방은 의외로 탄수화물이라든지 술을 많이 드시면 올라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지방만 급격히 줄이신다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제한해 버리신다면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의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골고루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술 이런 모든 것들의 섭취를 적절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있는 식품만 섭취를 줄이는 분도 계시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무작정 조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신중히 섭취를 조절해야 되는 것은 지방 자체이고요. 전체 하루 섭취 칼로리의 약 15%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지방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고기를 줄여 드시라고 하면은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가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울 때 발생되어지는 발암 물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구운 고기가 오히려 지방 함량은 삶은 고기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이 많은 삼겹살보다는 목살, 등심보다는 지방이 적은 안심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생선도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거든요. 담백가도 높고 흡수도 엄청나게 잘 되는 두부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드시는 음식만 신경을 쓰셔도 LDL 수치를 조금씩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불포화지방산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고기의 지방부에 많아서 닭껍질이라든지 버터, 마요네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을 이야기하는데요.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산은 무조건 건강에 나쁜 지방이고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지방산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또한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식물성 기름도 오메가6의 비율과 오메가3의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용유, 즉 콩기름은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체내에 지방을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콩기름이나 참기름보다는 오메가3가 함유된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인 생선에도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삼겹살이나 차돌박이를 기름에 찍어 드시기보다는 올리브유에 삼치나 고등어를 구워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등푸른 생선은 원래 기름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유에 굽게 되면 기름 범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산을 제외한 지방은 다 줄이셔야 합니다. 달걀 후라이를 해서 드시기보다는 달걀 찜을 해서 드시라는 거죠.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한 지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입니다. 포화지방산보다 더 나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들 마가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식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빵을 비롯하여서 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라면, 피자, 인스턴트 식품이 모두 해당되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쉽게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취된 트랜스 지방은 우리 간세포에서 직접 작용해서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게 하고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질환을 가속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보다 LDL을 훨씬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드시고 싶으셔서 드셨다면 그 열량을 태울 만큼 운동을 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고지혈증 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정상 체중까지 체중 감소를 하셔야 하고요. 열심히 식이 조절을 하셔서 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트랜스 지방은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요, 키토산도 있고요. 키토 올리고당이 중성지방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을 드신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수치만 조절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과 식이요법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